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I 대협력 홍보팀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여러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포럼 위원님과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발제를 맡아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럼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럼 공동대표이신 KI 조명래 원장님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김명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간단한 사진 촬영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장님 일정상 발표에 대한 Q&A 시간을 약 10분 정도 가진 후에 바로 이어서 김명자 공동대표님의 주제로 포럼위원 6분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제 KI 환경포럼 공동대표이신 KI 조명래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명래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인사 말씀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오늘 모셨고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셨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시간이어서 다른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시장님한테 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인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여러 어른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자 전 장관님을 포함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 그 다음에 오늘 토론을 맡으신 그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님, 오지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님, 그 다음에 김정인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님,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 곽영문 환경그룹 회장님, 한국환경관리원 남궁원 회장님, 이상은 전 원장님,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 대표이사님 등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 그 KI 환경 포럼은 우리 연구원의 대표적인 포럼이고요. 1년에 4번 개최합니다. 사회적으로 반향이 큰 그런 주제를 정해서 우리 시장님 같은 이런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화두를 우리 사회 확산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럼입니다. 오늘은 박원 시장을 모셔서 이 기후변화 시대에 이 도시적인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소중한 정책의 어떤 그런 이슈이면서도 또 연구 대상이 되는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 그 정도 드리고요. 시장님 모시고 발표를 듣겠습니다. 아마 이전에 김명자 또 공동대표께서도 인사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김명자 공동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할 말이 많아서 여기 석장을 써왔는데요. 다 날려버리고. 네, 기후변화 겁이 납니다. 내년 여름은 어떨까? 이번 겨울의 혹한은 또 어떨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것인가? 오늘 주제입니다. 1927년에 독일이 만든 마을말 시대에 SF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이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100년 도시, 미래 도시의 상을 그렸는데 이게 디스토피아입니다. 아주 암울한 모습,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 빈부격차 이런 걸 그렸고 결론을 머리와 손 사이를 잇는 것은 심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맺습니다.
무려 153분짜리로 원본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뭐 검열에 걸리고 해서 많이 잘리고, 그런데 결국은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저는 과총회장으로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시리즈 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스마트 시티와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저의 새로운 명제입니다. 우리는 스마트 시티를 신도시에 새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도시가 어떻게 스마트화돼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마트를 실감하게 되는 게 인류 문명 2000년간에 창출된 정보가 지난 2년 동안 스마트 기기에서 유통된 정보량과 맞먹는다. 그야말로 스마트 시대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화에 의해서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 이거 스마트화하고 연결지어서 정말 업그레이드 시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홍릉에 과학기술 연구기관 등이 이전을 함으로써 거기를 다시 한번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번에 사업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뭘 한다 하면은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가지고 결국 집 없는 젊은이들에게 그야말로 할 수가 없는 일이 된다 해서 정부 정책이 해야 될 일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과연 그러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갈 수 있겠는가, 이게 큰 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테드 강연에서 메가시티 전문가인데 로버트 무가가 서울을 소개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시민의 75%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근데 미국의 다른 도시는 뭐 10% 미만이다. 이런 강연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정말 도시를 업그레이드 하는 일,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으로서 에너지, 쓰레기 이런 문제를 다 스마트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적응해서 좀 더 적극적인 수단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과학기술도 거기에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간단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위원분들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포럼 위원분들 전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 사실 늘 이럴 때는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공자님들이 잔뜩 와 계신데 그 앞에서 문자 쓰는 게 쉽지 않은데 뭐 서울시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We are not God. The earth was here before us and was given to us. Every country makes commitments to make this world better. The cities are where really we deliver results.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the actual implementers which transform thinking into action. Saving our planet, lifting people out of poverty, advancing economic growth. These are one and the same fight. Back in September of 2014, Bloomberg Philanthropies launched the Compact of Mayors with the United Nations. Compact, noun.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eople, organizations, or countries. Compact of mayors, noun. An alliance of local leaders. A common platform to capture cities' collective actions against climate change. Initiatives like the Compact of Mayors are helping cities fulfill concrete climate goals and share their lessons. Uygulamaya geçmemiz gerekiyor. Belediye başkanları sözleşmesinden son derece ümitliyim. I call upon you to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negotiation, and especially to the life of the planet for which you are now responsible. I have a saying, if you can't measure it, you can't manage it. And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the Compact does. We must walk the walk. We must ensure climate justice. I urge more cities around the world to join the Compact of Mayors. We are committed to the Compact of Mayors. Paris s'engage pour la Vancouver is committed. London is committed to the Compact of Mayors. I'm committed to the Compact of Mayors. I am committed to the Compact of Mayors. Committed to the Compact of Mayors. I'm committed to the Compact of Mayors. I am committed. What kind of world do we want to leave those who come after us? To children who are now growing up. 예, 이게 여러분 지난 그 파리 COP21에서 이게 상영된 그런 영상물인데요. 이 컴팩트 오브 메이어즈는 그 후에 커버넌트 오브 메이어즈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유럽 연합의 도시들이 대거 함께 참여하면서 본래 한 500여 개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이제 거의 한 6,000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그런 컴팩트로 바뀌게 됐죠. 이게 그 당시 파리 기후변화 회의 때 파리의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일제히 내걸린 포스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위한 도시들의 참여라는 그런 적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기후 변화 회의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과거에 주도해 왔죠. 리우 환경 회의 때 여러분 사실 지방 정부의 참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과 또 경험과 이 인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 정부들의 참여가 있어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리 기후 변화 회의에서는 도시 시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지구 면적의 2%만이 도시가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에너지의 78%가 도시에서 소비되고 있고 이산화탄소의 탄소 배출의 거의 70%, 3분의 2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어서 지방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고는 기후 변화에 적응은 또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서울시는 제가 취임한 2011년 이후 아주 본격적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른바 서울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래서 2005년 대비 2020년에는 1,000만 톤의 CO2 감축을 하겠다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대기 분야뿐만 아니라 생태와 에너지, 교통, 안전, 도시계획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 확보를 167억 원을 해서 얼마 전에 이 121억 원은 현금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특히 저희들이 서울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원전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 이름하에 이루어졌던 그야말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또는 기존의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거나 또 그것을 효율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전이 됐는데, 지금 이미 원전 1기 분량을 넘어서 지금 2기를 완성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만큼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도도 본래 한 2.8%에서 지금 한 6%까지 크게 올랐고, 앞으로 저희들은 20%까지 에너지 자립도 20%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에코마일리지라는 걸 만들었고, 여기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줄이고, 아니면 자기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이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하철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또는 친환경 농산품을 제공하는 이런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원전 하나 줄이기 아주 메인 주된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지금 에코마일리지 가입한 사람이 약 19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1,000만이니까 거의 20%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이 에너지 수호 천사단이 몇만 명이 매년 새롭게 임명이 돼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른들은 이런 거에 둔감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들 배운 대로 안 하니까. 왜 화장실에 물을, 이게 쓴 거를 다시 한번 안 쓰냐라든지, 왜 불을 안 끄고 다니냐라든지, 아이들이 부모님의 감독자로서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에너지 자립 마을이 지금 100여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상도동의 상도 3동의 성대골 마을이죠. 거기는 전국적 이 모델 마을이 돼서 거기에 오가는 견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죠. 지금은 서로 경쟁적이 돼서 열심히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에너지 복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에너지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약 470만 TOE가 절감되고 또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죠. 만약에 서울시와 똑같이 전국이 일시에 같이 한다고 하면 원전 약 14기 분량이 생산되거나 절약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4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더 노력하면 원전이 없어도 지금 현재 에너지 사용은 그대로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서울시가 물론 여러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시민 참여에 의한 그런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에코 마일리지 198만 명이네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이른바 BRP 사업에 37만 명이 참여했고요. 에너지 수호 천사단이 누적적으로 보면 1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태양광 발전소 설치도 이미 9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 3명 중에 1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이것은 결국 시민 참여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입니까? 다시 시작했던 이 태양의 도시 서울은 이게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설비 분량으로 따지면 1기가와트가 되고 원전 설비 분량 하나를 말하자면 완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를 다녀왔는데요. 이른바 유럽의 환경 수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도 일부러 그걸 보러 갔을 정도니까 사실 관광으로도 톡톡히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은 지금 앞으로 이 말하자면 에너지 절약이나 또는 태양의 도시나 기후변화에 가장 잘 대응한 도시로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견문하러 오도록, 그래서 그게 관광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양광만 하더라도 아파트든 어디든 지금 설치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또 재미있게 볼 수 있게. 그래서 태양광이라는 것이 네모나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관에도 잘 어울리도록, 왜 우리는 동그랗게 설계를 못하냐. 제가 이 한화 큐셀 사장한테도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디자인을 좀 잘해라. 그래서 이 설치하는 것이 경관에 어그러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예쁘게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친환경차는 향후 5년에 2022년까지 전기차 8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게 저희들이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나눔카, 이게 저는 서울시는 세계적으로도 공유의 도시로, 공유의 경제로도 이미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시대로 만들어내자. 이번에 제가 삼양동 옥탑방을 갔는데요. 갔더니 민원이 처음 만난 사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주차장 지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서울에 이 엄청난 차량을 위한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공유차의 시대로 가겠다. 그래서 이 삼양동과 강북구에만 제가 한 200평 이상의 공유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요것은 소카 하고는 이렇게 협약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다가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1층과 지하는 공유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 2층은 마을 카페, 3층은 마을 도서관. 땅은 서울시가 제공하고 이 건물을 짓는 것은 소카가 하겠다. 지금 이렇게 서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만간 저희들은 자동차와의 전쟁을 제가 선포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나눔카, 특히 공유 차량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서울시가 아까
장관님이 어디 가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압도적인 리딩 도시입니다. 제가 이클레이 세계 1200개 지방 도시들이 가입하고 있는 이클레이 회장으로서 지난 5년 동안 역할을 했고 최근에 제가 도저히 서울시정의 압박 때문에 이 사임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이 파리 시장, 앤 이달고 시장이 C40라고 하는 이 500만 이상의 도시들이 모인 그 C40의 회장이죠. 저는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이 역할을 우리가 함께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독일 정부가 보기에 너무나 괜찮다. 그래서 독일 연방정부 환경부가 서울의 약속을 다른 도시에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확장하겠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하노이 이렇게 세 도시가 9개 도시죠. 서울의 약속을 확장한 그런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 뭐 이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워드를 받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은 결코 시장 한 사람이 또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뭐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만 서울시의 이런 이 과정에 많이 참여들 해주셨죠, 전문가들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시민들이 이렇게 모빌라이즈 됐죠. 지금 이 장면은 아마 그 미세먼지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 그때 5천 명이 모였죠. 네, 이런 그 합의의 과정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시민이 에너지다. 서울시가 내거는 그 구호처럼 결국 시민들이 이 일들을 이 어마어마한 우리 시대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들이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보다는 빨리 줄였죠. 네, 토론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제를 해주신 박원순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정상 이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Q&A 시간을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거수해 주시면 저희 진행요원이 무선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박원순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4년 전 추석 때 박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는 시장님이 서울 박사가 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아주 더 구체적인 서울 시민을 위한 특히 기후 변화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우리 재열 대표님한테 배운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우선 저는 서울의 환경 용량이 실제로 굉장히 적잖아요. 적은데 많은 사람이 살고 또 서울 사람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선 서울시의 행정 시스템으로 저는 환경부시장을 좀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택 문제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지금 시대의 조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폭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녹지대인데 도리어 녹지대를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결국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그 다음에 직접 도보인데, 그러려면 저는 4대 문 안에는 어떤 형태든지 이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좀 앞으로 좀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직접 가셔서
발표도 여러 번 하셨는데 저는 우리 서울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한번 유치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노력 또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를 우리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합니다. 대부분 다 제안인데 어떻든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하시죠. 뭐.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사실 저희들이 그때 고건 전 시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사실 유치하려고 노력 중인데 요거는 같이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 같이 인구는 오히려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잘 이렇게 논의해서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환경부시장은 참 좋은 제도인데 이거는 저한테 와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김부겸 장관님한테 가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3명이 딱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파리의 경우에는요. 제가 이달구 시장한테 물어보니까 부시장이 28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시장 회의만 열면 되는 거예요. 책임을 딱 주고 권한과 책임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는 뭐 사사건건 다 챙겨야 돼요. 예. 그래서 환경부시장도 만들고 싶고 경제부시장도 만들고 싶고 또 외교부시장도 만들고 싶고 뭐 또 우리 서울이 먹고 사는 관광부시장도 좀 모시고 싶고 이렇게 해서 부시장 책임제로 하고 그 대신 시장은 전체를 조정하고 좀 큰 틀에 이것만 챙기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좀 친하시죠? 네. 예. 지금 사실 실국장 한 명도 이게 제대로 제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지금 이 권한이라는 게 자치분권이라는 게 이 정도입니다. 네. 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제가 한 30년 동안 실크로드 메어스 포럼을 시장들과 같이 이런 호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말 2가지를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박 시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전 세계가 도시 행정을 할 때 물량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박 시장은 사람 생각하고 한다. 소셜 플래닝과 피지컬 플래닝을 합쳐서 하는 분이다. 그 배우고 싶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최근에 안탈리아 시장이 저한테 그 말을 한 달 전에 저한테 하더라고요. 2번째는 지금 말씀 중에 자꾸만 나오시긴 하는데 무슨 계획을 할 때마다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목이 지금 현대 도시를 만들 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곤란한데 그 대목은 우리나라가 산이 많기 때문에 파리는 하나밖에 없고 로마는 7개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70여 개가 아니라 수많은 데 있는데 도시 형태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짜시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면에서 또 생각이 있으신 것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하는지 모르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 시민의 3분의 1, 3사람 중에 1사람이 참여를 한다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막 굉장히 절레절레합니다. 좋은 의미로. 파티시퍼토리 플래닝이라는 것을 1970년 초부터 전 세계가 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3분의 1 정도까지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의 미래를 만든다는 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3분의 1까지가 아니고 3분의 1 밖에 아직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프라이브루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슈퍼마켓에, 그 큰 마켓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특히 여성들이 핸드백에서 딱 에코백을 딱 꺼내가지고 구매를 해서 가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저 소각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한번 다 쓰레기를 한번 헤쳐보니까 절반이 검정 비닐입니다. 비닐 뭐라고 하죠? 물건 넣고, 왜 구멍가게에서 물건 하나 사도 그걸 주지 않습니까? 비닐봉지.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하고 함께. 예,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는 이미 공간도 말씀하셨던 참여적 이 공간 계획이 벌써 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의 법정 가장 최고의 상위 도시 계획인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정말 한자도 제가 집어넣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만드는 건데, 제가 나중에 읽어보니까 제 생각은 너무나 같은 거예요. 집단 지성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이 동 정도의 단위마다 생활형 이 생활권 도시계획 또 다 지금 거의 만들었고요. 아무튼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만이 가장 실효적이고 오래가고, 그리고 시민들이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실행력도 높아지는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서울의 그 용산 지금 공원 100만 평이 있는데 센트럴 파크를 더 능가하는 공원이거든요. 그것은 한치도 개발하지 못하도록 우리 김영자 선생님, 조명래 원장님 다 참여를 하고 계신데, 한치도 그 침범해서 무슨 아파트를 짓고 이러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걸 연장해서 한강으로, 관악산으로, 북악산으로까지 남북축이 되는 그런 공간 구조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박 시장님, 전 세계 시장들이 지금 존경하고 자랑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 대목은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산공원은 한치도 침범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걸 해서 좀 지켜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사실 용산공원은 우리 민족이 지금 100년 만에 지금 이제 돌려받는 그야말로 저는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 함께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기에 호시탐탐 여기다가 뭘 짓겠다고, 뭐 박물관을 10개 짓겠다, 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는 단연히 반대했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온전히 정말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생태적 공원으로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에 그동안 약 120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저는 향후 4년 동안 앞으로 2000만 그루까지는 목표로, 그렇게 되면 아마 도시의 생태적 문명의 전환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인류 역사에서 멸망한 도시들을 보면요, 나무가 없어졌고, 그리고 비가 안 오고 사막화하면서 이렇게 망했죠. 뭐 예컨대 로마사에 나오는 그 한니발의 카르타고 같은 경우도 사막화되면서 그 문명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뭐 바빌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무를 많이 심고 이런 숲을 잘 가꾸는 도시야말로 흥하는 저는 기본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는 서울에 살지는 않지만 좀 안심이 되는데요. 네? 네, 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최여라입니다. 저 폭염 관련 연구를 이제 쭉 해오고 있는데, 마침 올해 이제 시장님께서 폭염 기간에 딱 맞춰서 옥탑방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민원, 뭐 주차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정말 더울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요 피해가 이제 다 옥탑방이나 뭐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쪽방촌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니까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좀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희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사실 옥탑방 한 달 살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좀 전에 그 공유 주차장, 지금 앞으로 서울시는 거기에 집중하기로 하는 결정도 그것 때문에 나왔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결국은 이런 폭염이라든지 재난의 피해자는 결국은 평소에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또 취약한 이런 계층이 입을 가능성이 많죠. 뭐 이건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거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빈집을 서울시가 매입한다든지 또는 이런 열악한 주거를 개선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른바 애포더블한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거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지금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역대 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이 90%가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말하자면 사는 주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가장 삶의 질이 높다고 하는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도 지금 70%입니다. 그 공공 임대주택이. 그다음에 런던이라도 이런 데도 30%는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5%도 채 안 되죠 아마. 근데 서울시는 제가 취임을 하니까 8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가 13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향후 4년 동안에 2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제 약속입니다. 그러면 겨우 10%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번에 지금 부동산 가격 앙등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국가가 핵심적으로 시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사실 뭐 굉장히 열악한 예산 한계 속에서도 이 정도를 했잖아요. 정부가 저는 뭐 사실은 연기금도 있고 지금 막 유동하고 있는 유동자금 1,100조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펀드로 해서 국공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일에 저는 오히려 호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에 지금 노후된 주택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과거에 뉴타운이나 재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묶여 있다가 뒤늦게서 해제되는 바람에 10년 이상 손도 못 대게 했는 이런 주거들이 서울에 그냥 뭐 동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시에 해결하면서 좀 유동자금을 끌어들인다거나 또 정부의 연기금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게 거기서 제가 영감을 얻고 각성한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건 뭐 제가 1시간 갖고는 안 되고요.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경훈 회장님. 네, 정경훈 회장님 여기 계십니다. 예, 한국환경법학회 정경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령 파리의 상젤리제 거리가 상젤리제 거리일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거기에 가로수입니다. 그 가로수는 플라타나스인데 그 플라타나스를 역삼각형으로 너무나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플라타나스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 가위가 가는 대로 그 나무의 수영이 자라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서울 시내도 보면은 가로수가 엄청 많은데 가로수 수영, 그 나무의 수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잘라가지고 그냥 적당히 합니다. 그런데 가령 서울 시내 지금 요 앞에서 있는 플라타나스 모양만 해도 그 플라타나스는 이 정원사가 가위가 가는 대로 수영을 잡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특성이. 그래서 그 나무를 가로수로 심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그 나무는 이 원하는 모양으로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 나무는. 그런데 그러한 특성을 좀 살려가지고 외국의 가로수의 수영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은 그것을 좀 우리가 이제 서울 시내 이게 가로수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전문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외국의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면 서울에 이 가로수가 제대로 이쁜 모양을 이 일정한 수영을 갖고 잘
그 지역과 잘 조화되게 수용을 갖춘다면 서울시의 미관이 월등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뭐 관심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예컨대 봄과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그 수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또 소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소나무는 참 아름답긴 한데 또 그게 여름에 이 CO2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래도 침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때로는 이팝나무 거리도 있고요. 특히 은행나무가 서울시는 아름답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 써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시장님, 저 환경한림원 회장을 맡고 있는 남궁은입니다. 저는 이 기후변화 대응해가지고 우리 도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분야가 이 교통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의 이 상습 이 교통 그 정체 혹은 지체 구역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방을 다녀오면서 지금 저 양재 그 IC에서부터 이 지금 이 한남대교까지 밀리는 그 분야, 또 이 강변북로의 일부 구역들,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지하화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서도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사실 뭐 아까 우리 서울을 칭찬해 주셨다고 하시지만 저는 앞으로 가야 될 과제도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파리보다도 그 자동차 보유 대수가 많습니다. 예컨대 싱가포르나 북경 같은 경우는 아예 자동차 총량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이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뭐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제안하신 것처럼 최열 대표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이 도심권에서는 가능하면 차를 못 가져 나오도록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저희들도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 예컨대 종로 5가에 BRT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차선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없애가거나 차선을 줄여서 보행을 더 늘리는 뭐 이런 방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서울을 보행 친화 도시로 이미 선언했고, 그리고 점차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또 자전거 도시로 선언을 해서 지금 현재 공공 자전거 시스템인 따릉이가 지금 2만 대가 풀려 있고요. 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또 5천 대를 더 추가해서 저는 4만 대까지 가겠다. 이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전거가 공공 자전거가 있는 도시가 됩니다. 어쨌든 뭐 말씀하신 그 교통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대중교통 중심에, 사실 서울시 지하철만큼 잘 돼 있는 도시는 없거든요. 다만 취약한 지역에 지금 이 간선은 너무나 잘 돼 있고, 이제 거기로 연결하는 어떤 경전철, 요게 뭐 저희들이 한 10개 노선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완이 된다고 하면 사실 집 앞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모든 지하철역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친환경 이런 교통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모빌리티에 관한 전면적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출근했다가 출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잘 연결될 수 있을까. 최근에 제가 지시한 거는 지금 버스와 이 지하철이 거의 대등한 지금 위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버스를 오히려 지하철에 종속되게 해서 지하철역에 주로 도달하게만 하고 간선 노선은 줄여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하철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이 가장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점진적 전환이라든지 뭐 서울시가 이런 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쁘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한림은 초대 회장 이상은입니다. 지금 말씀 듣고 생각나는데 오래전에 저희 처남이 삼성의 동경 지사장으로 나가 있으면서 동경에서 사는데 가보니까 차가 없어요. 차가 없이 지하철로 다니는데 왜 없냐 그랬더니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 증명 띄는 것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그거 하는 것보다 그냥 지하철로 다니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몇 년 있으면서 자동차가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발표하시는 거 듣고 생각나는 건데
어디까지 이게 확대가 될지 우리 서울시 자체를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를 사고 그러려면은 그 차고지 증명도 있어야지. 아까 카쉐어링 나눔카 증명이 있든가 차고 증명이 있던가 하는 경우에만 이게 자동차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일본에서 가장 부러운 제도가 바로 차고 증명제인데, 근데 지금 이 서울은 이미 벌써 다 개발된 상태에서 새롭게 도입한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100년이 지나서 야, 그때 시장이 누구였어 도대체? 그때 서울시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행정을 하자. 근데 이게 처음 뭔가 잘못 만들어버리면 이게 그 후에 이게 수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택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택시가 우리가 지금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에 7만 대가 지금 돌아다닙니다. 근데 동경은 도 전체를 치면 2,500만 명에 5만 대가 다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데, 이게 말하자면 면허를 해줬는데, 면허를 해줬으면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면허가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고 팔 수 있게 하고 상속될 수 있게 하니까 이게 줄어들질 않죠. 지금 이거를 줄이려고 하니까 이른바 감차하려면 한 대에 1억을 하는데 1000대만 줄여도 1000억이 필요합니다. 제가 누가 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의 제도나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정말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현명한 결정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 뒤에 두 분 시간 아직 괜찮으시죠? 제가 일찍 잘 끝냈네요. 네. 시간 괜찮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본래 예? 얼마?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고요. 아까 임대주택도 신경 쓰시고, 쪽방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서민들이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면 임대주택을 오히려 기후변화와 적응할 수 있는 고급 주택을 만들어야 돼요. 내부시설이나 내장재라든지. 근데 집 자체가 전부 다 기후변화에는 취약한 구조로 디자인만 조금 강한 그런 게 한국의 모든 주택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만큼은 새로운 좀 마곡지구든 모든 게 보면은 사실은 그 기후변화 전혀 과거 형태의 주택 내부 시설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 하려면은 여러 가지 온도, 열, 에너지 등등을 다 생각한다면 서울시도 앞으로는 서울시가 주도해서 하는 것은 그런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많은 전문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그걸 지적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녹색주택 하나 제대로 서울에 없잖아요. 그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주택 자체도 뭐 1호, 2호, 겨우 이 정도니 실제로 그런 전략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아마 모범이 되리라 봅니다. 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비용이 많이 들지만 또 많이 지어야 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왜 우리 노원구에 했던 에너지 제로 하우스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강일 지구에 짓는 것도 제가 가능하면 그걸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뭐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주거에서도 이 CO2 배출이 워낙 차지하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뭐 그 분야에도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장님께서 약속해 주신 시간보다 더 많이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시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관련 질의응답을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석하시더라도 질의응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 내주신 박원순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